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완화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집단 면역이 생겨 코로나에서 탈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이 있었으나 다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새로운 방역 대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 대책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방역 대책과 문제점, 그리고 백신을 맞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다가 지난달 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자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2월 6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등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제한되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미접종자의 경우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는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던가 사적 모임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또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되었던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이 되는데 기존 방역패스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5종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에 따라 기존 5종류에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만큼 방역 패스가 대폭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언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임의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 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가지 종류입니다. 갑자기 백신 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2일까지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둔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소년의 경우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떠할까요? 인터뷰에서 한 시민의 이야기로 반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강제 접종이랑 뭐가 다릅니까? 입니다. 내년부터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소식에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방역 패스 확대 적용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 사례를 너무 많이 봤다. 맞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은 이후 부작용 사례는 지금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인과관계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백신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주사가 무서워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고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없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방역패스 확대 반대 취지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은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의 말의 일부를 잠시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작용을 지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전면적 도입에 대해 결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까지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면서 학원가를 비롯해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세에서 전면 등교 방침은 고집하고 있어 말에 모순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 학부모는 맘카페에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면 학교나 학원 모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시켜서라도 반대할 것이다 라는 다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KBS 라디오에서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 후유증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이 백신을 맞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올해 수능 수험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 중대한 후유증이 거의 없었다. 한 분이 80일 정도 지나 사망했는데 그 학생은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었다.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사실상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항체를 형성했다는 근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학습 격차뿐 아니라 정서적 결손이 심각하다. 모두가 나서서 전면 등교 조치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험생들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했을 때 80일이 지나 사망한 수험생도 급성 백혈병이 있었다고 기저질환을 탓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지 닷새 만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RH+A형 혈소판의 공급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제이양은 지난달 22일 동네 의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제이양은 갑자기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며 수업 도중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튿날 제이양은 구미의 한 병원에서 피검사를 진행하였고 혈소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칠곡 경북대 병원에 이송되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병에 걸렸을까요?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의심하기엔 충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계가 백신 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종교시설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국자영업자협회회는 입장문을 통해 위중증 환자 병상 및 방역 인력 확대, 종교, 직장시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방역 패스로 인한 손실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발생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고작 10%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의문인 부분은 종교시설은 왜 방역 패스 확대에 적용되지 않았을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작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2년을 맞이하는 코로나19 시대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잠잠해지나 했지만 백신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서운 부작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백신을 강요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라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